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사람들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이 따뜻해지기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서 커뮤니티에는 사이클 끝났다, 이제 다시 겨울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좌는 파랗고 마음은 더 파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을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뉴스 한두 개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이라는 큰 파도에 길게 끌려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큰 파도와 눈앞의 소용돌이,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돈의 흐름을 보면 가격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 즉 협의통화 M1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M1 통화량 규모는 45조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M1 협의통화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처럼 지금 바로 결제송금에 쓸 수 있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돈의 즉각적인 압력을 볼 때 M1을 가장 민감한 지표로 봅니다. 특히 이 증가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M1 통화량은 16.5조 달러, 전 세계 M1 통화량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M1 통화량은 약 8조 달러, 비중으로 보면 약 18% 수준입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장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시 돈이 늘어나는,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돈은 이렇게 많이 풀린다는데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빠지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큰 파도, 즉 장기적인 유동성 흐름, 다른 하나는 눈앞의 소용돌이, 즉 단기 충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흔든 것은 큰 파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세 가지의 소용돌이가 동시에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4년 주기에 대한 공포심리. 비트코인 시장에는 4년 주기라는 아주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반감기 상승 과열, 하락 겨울. 이 서사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오면 팩트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특히 반감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 큰 조정이 나오면 이제 사이클 끝물 아니야? 이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이건 마치 태풍이나 대지진 예보가 나오면 아직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마트에서 생수부터 사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고 레버리지가 많고 연쇄 청산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심리가 꺾이면 가격이 먼저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둘째,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 하지만 심리만으로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달러 부족입니다. 기관, 펀드, 기업 입장에서 갑자기 달러 현금이 필요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좋은 자산인지 나쁜 자산인지는 나중 문제다. 일단 리스크부터 줄이자.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압력이 걸리는 건 보통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가격 변동성이 커서 담보 가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강제 청산 압력이 다른 자산보다 먼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시장 전체의 현금 부족과 리스크 축소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압력이 집중된 자산, 일종의 강제 ATM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레포 시장, 오버나이트 금리, SOFR 같은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단기 달러가 일시적으로 뻑뻑해졌다, 즉 금융 시스템 안에서 현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달러가 귀해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에 먼저 눌린 결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셋째, 일본 금리 인상이 불러온 리스크 경계 심리. 세 번째는 일본 변수입니다. 최근 일본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일본의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즉 당장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폭발적으로 청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캐리 청산이 이미 일어났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경계 심리가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을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일본 금리 인상은 직접적인 폭탄이라기보다는 이미 불안한 시장에 추가적인 긴장감을 얹은 요인에 가깝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파도, 즉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늘어나는 방향에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4년 주기에 대한 공포심리,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달러 부족,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경계 심리가 겹쳤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 달러 부족 상황에 대해 미국 연준이 실제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응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왜 중요한 신호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